풀어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어렵지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그것을 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들었던 걸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자, 갑니다. 첫 번째, 거주자 갑은 2023년도 언제 5월 달에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런데 10월 달 현재 가지고 있다. 이때 물어보는 건 보유 과정.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에서도 뭘 물어봤어요?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자,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네. 보유 과정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재산세는 들어가지요? 니은 재산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죠. 물론 자, 여기 하나씩 보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 재산세는 보유 과정, 농어촌특별세는 세 가지 다 취득, 보유, 양도인데 이건 국세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 물어봤으니까 디귿 들어가면 안 되네. 디귿 들어가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해가세요? 조금 더 가면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할 때만 사고 팔 때, 보유는 관계없고, 다음 지방소득세. 모든 번은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가지고 있을 때 임대소득 있죠. 그때 지방소득세 내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내고 별도로 지방소득세 보유하고 양도. 요거는 취득할 때 취득세 따라가죠. 재산세 낼 때 따라갑니다. 보유, 취득. 그죠? 그런데 지방세니까 지방자가 붙었잖아요. 지방세.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답은 몇 번? 2번. 박스 안에 있는 건 다 모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한 거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찍어도 50% 확률 갑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2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올해 개정된 부분인데, 자,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뭐가 먼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죠. 그럼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저당권이 먼저 등기됐으니까. 그런데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가 없다. 당해세가 뭐예요?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거.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인정 안 해. 이건 저당권이 먼저, 세금이 먼저 갈 수 없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당해세라 하더라도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신고 납부는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죠. 그래서 뭐가 먼저야? 저당권이 먼저다. 종부세는 고지서 나오죠. 원칙이. 요거에는 먼저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얘 따라가. 신고 납부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죠. 그럼 얘는 취득세가 신고 납부니까 얘도 신고 납부죠. 예, 이건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죠? 그래서 요거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뭐 재산세도 있죠.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낼 때 뭐가 붙어요? 지방, 교육세. 이런 세금이 우선한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당권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에 대한 뭐 주택의 전세권이라고 해봐. 예?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상가 말고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먼저 받은 거 있죠. 예,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모든 세금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만약에 조세로서 옳은 것 그러면 답이 없어야 되겠죠.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말고 보증금 반환채권 있죠? 그것도 전세 사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세보다도 보한다, 우선한다. 근데 지금은 이건 뭐예요? 저당권. 아주 어렵게 물어본다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혼동하라고 상가 부동산의 뭐 전세권 이렇게 해도 저당권하고 똑같아. 이건 보호 안 해줘.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거만 점검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주택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죠. 지문 하나로 뭐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권이나 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법정 기일 전에 보한 거, 등기됐거나 확정일자 받은 건 당해세에 보한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다음은 과세 표준을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냐? 취득세 낼 때는요,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건 안 들어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있죠? 취득가격에는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도 다 더해. 그런데 취득세 낼 때는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범위에서 틀린 거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게 있죠. 세 가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수수료. 이건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만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질문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법인은 포함하고 뭐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양도소득세는요 개인이 내는 세금이야. 법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가 부동산 팔면 양도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법인세 내니까. 법인 그런 거 없대니까 오로지 누구에 대한 것만, 개인에 대한 것만이지. 그건 다 포함하는 거죠. 양도세는 다 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신축 건물 취득 가격에는 설계 비용이나 구건물 철거 비용 있죠. 그것도 공사 원가에 다 들어가. 여러분 새 건물 지으려면 옛날 건물 사가지고 철거하잖아요. 그럼 옛날 건물 취득한 가격에다가 철거 비용 들어간 거 있죠. 거기에다가 새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공사 비용 있죠. 그거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비용을 포함을 하는데, 요까지 맞죠? 분양은 뭐야? 팔을 거잖아요. 나중에 건물 지어서 팔을 거, 분양을 위한 광고비 같은 건 포함하지? 맞죠? 예.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구분되지 않았다.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10억 이렇게 기재하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취득가격을 보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 나눠야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취득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어요. 깎았죠? 깎은 건 빼야지. 깎은 건 빼야 돼요. 그래서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 가격으로 한다. 맞죠? 여기 보세요. 10억으로 했는데요,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줬더니 1,000만 원 깎아줬다 그래봐. 할인받았죠? 그럼 빼. 얼마? 9억 9천만 원. 이걸 뭐라고 그래? 할인된 금액. 그죠? 이건 뭐고? 할인받은 액, 할인액. 이거죠? 그래서 이걸 빼야 된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맞죠? 그러면 5번, 국민주택 채권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 무화 기존에, 그렇죠,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채권을 팔았다, 그건 안 해줘. 근데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사서 돈이 없잖아. 중도금 줄 돈 없으니까 채권 팔았죠. 그래서 발생한 손실, 그런 손실은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뭐한다? 포함한다. 됐어요? 예. 자, 다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이번에는 이제 4번인가요? 예,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유상하면 매매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올해 개정된 거예요. 사실상 뭘로가? 잔금지급. 작년에는요, 개인과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렇게 구분했는데 올해부터는 매매는 그냥 뭘로가? 기본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개정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잔금지급한 날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가야 된다. 맞죠? 조금 더 들어가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해야죠. 근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지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 요거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자, 연부로 취득할 때는 한꺼번에 취득이 아니잖아.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거죠. 그럼 연부금 무할 때마다 줄 때마다 취득이죠. 연부 계약서의 계약서장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무하는 날,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단 취득하기 전에 뭐를 했다면? 등기했으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으로 보죠.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그냥 등기한 날 취득이에요. 등기. 자, 등기하고 나서 계약이 뭐가 돼서 해제됐어요. 그래도 취득세는 내는 거야. 이해가세요? 예. 다음.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 여기 나왔네. 이제 등기 등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비슷한 거. 그런데 여기서 틀렸어요. 어디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저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만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등기가 됐으면 그냥 취득이야.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다만 지목 변경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5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5번 문제. 5번 문제. 예. 5번 문제가 많이 틀렸어 진짜. 10명 중에서 1명 맞추지 못해서 7.1%가 뭐냐고. 5번이 뭐야 도대체. 자, 5번 봅니다. 여기 그럴 수 있네. 왜 그러냐면 할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 이것은 원래 왜 제가 수업할 때 신경을 많이 안 썼냐면 이것이 작년 12월 24일 날 정부에서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할증하는 걸, 다주택자 할증을, 할증하는 걸 인하시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개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지금대로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내되 나중에 세법이 뭐가 되면 개정이 되면 낸 세금 다시 실무에서는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혼동되고 시험에서도 혼동되니까 개정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이 소홀하지 않았는데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종부세, 재산세 많이 내죠. 그것을 뭐 하려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증여할 수 있죠. 증여는 주는 사람한테 세금 낼 수가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받는 사람한테도 취득세 12% 내. 제일 높은 거 몇 프로? 12%.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시가표준에 3억 이상 주택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은 취득세 몇 프로 내라? 12% 내라. 이거 12%.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증여했어요.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았죠. 그렇더라도 그건 회피할 목적이
아니죠. 원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증여한 거니까 그런 건 할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받으면 12%.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지역의 3주택이나 4주택이나 증여받았을 때 법인이 주택을 지어가면 그냥 몇 프로? 12%. 12%. 가격 따지지 말고 그냥 12%.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만 보시고 특별히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다른 것도 까먹잖아. 예? 세율하면 취득세에서 기억할 건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 매매 몇 프로? 1000분의 30. 예, 3%죠? 예, 농지 상속받으면 2.3, 증여받으면 3.5, 매립했으면 원시취득 2.8. 그거 기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갑니다. 다음, 이번에는 6번.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은 신고.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뭐 안 했으면,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붙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뭐를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100분의 얼마? 50을 경감한다. 맞죠? 예? 예, 다음. 이건 취득세랑도 똑같아요. 1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안에 하는데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20%, 2, 3, 5 이렇게 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 1개월 이내 기한에 신고를 하면 50% 경감해 준다. 맞고요. 다음, 같은 채권 담보를 해서 설정하는 2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이때는 뭘로 본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기하는 재산이 있죠. 처음 재산의 등기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제주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럼 각각 등기했죠. 그래도 하나의 등기로 봐라 이거죠.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맨 처음에 등기한 재산이 있죠. 그 소재지. 그래서 틀렸어요. 어디서? 각각의 등록이 아니라 뭐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각각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어떻게 하라? 처음 재산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어디에 먼저 등기했느냐? 거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해가세요? 각각의 등기가 아니라 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예?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조금 돈 빌려줬죠? 얼마? 100억. 예? 그럼 얘 부동산이 뭐 해야 돼?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제주도 부동산도 있고 강원도 부동산이 있죠. 근데 여기다가 40억 설정하고 여기다가 60억. 어떤 분은 왜 여기다가 40억만 해요? 아니 40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100억인데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설정했죠. 이렇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더라도 이걸 세법은 하나의 등기로 보고 납세지는 맨 처음 등기한 거 제주도죠? 그럼 제주도를 뭘로 한다? 납세지로 한다. 이해가세요? 네. 다음 3번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서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이거야. 신고를 다 하지 않았으면, 신고 안 했으면 납부 못 하거든요 원래. 네? 여러분 시청 구청 가서 나 등록면허세 내려고 왔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납부서를 만들어 줘요. 아, 납부서가 있어야 은행 가서 뭐 낼래? 돈을 낼 거 아니야, 세금을. 그런데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서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납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대?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 아니 신고서 납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내? 그런 경우는 인터넷 접수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6,000원짜리 있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는 건당 한 건당 6,000원짜리는 시청구청 안 가도 돼요. 등기소 가서 나 6,000원짜리 등기하러 왔습니다 라고 내고 등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지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등록면허서에서 필수로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지.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이 뭐였으면 변동이 있으면 달라졌다면 변동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이거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지문은. 이것도 그렇고. 예. 다음 지방세기본법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이건 어려운 건데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죠? 그러면 여러분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기본이 몇 년? 5년 동안 세금 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납세 의무가 없어져.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고 싶어도 법에 못 내. 그런데 뭐를 하려고?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 등기되는데 취득세 못 낸대. 그럼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게 6번 문제죠? 예, 6번 문제. 예, 많이 맞췄어요. 76%. 다음, 이번에는 8번. 8번은 절반, 7번은 절반 이상을 맞추긴 맞췄는데 7번 문제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 지문이 좀 많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뭐가 됐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합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비과세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합산하지 않는다. 토지로 별도 합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종합합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죠? 예, 비과세 감면 대상이니까. 다음, 건축법 등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럼 뭐야? 비사업용 종합합산. 맞죠?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따지지 말고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에요. 비사업용. 맞죠? 자, 개인 법인 축산용으로 4번 어려운 건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도시지역 어디 안에 녹지지역에서 목장용지 그랬죠? 예,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있어도 돼. 여러분 농지나 목장용지가 꼭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 또는 군 읍면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뭐다? 분리과세. 틀렸죠? 예, 분리과세.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에 있어요. 그죠? 예,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된다. 됐죠? 예,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쭉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쭉 점검하시고 시험 장소 들어가기 전에 또는 당일날 가서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하고서 시험 보기 전까지 볼 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 그냥. 예? 예. 자, 그 1교시 2차 1교시의 공법, 중개사법 시험 보고 나서 쓰잘데없이 답 맞춰보는 시간에 예? 답을 맞춰보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맞아 이미 걷어갔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틀렸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남은 시험에 신경 그 시간에 잠깐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이 그러면 막 하긴 뭐 하나가 불안하니까. 자, 이번에는 8번 갑니다. 8번에 보시면, 예, 8번도 절반 정도 맞췄는데요.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런데 부과징수하면은 납부기간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물납, 분할납부, 납부유예, 이거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예, 맞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틀릴 수 있는 지문이 3번인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 유예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 올해 개정됐잖아요. 5월 달에. 종부세, 이건 3번 지문은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완전히 똑같아.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꼭 알고 가자. 이거 1세대 1주택자만 재산세 낼 거에 부담이 크니까 죽을 때까지 밀어줄게.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만 납부 유예가 있어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주택분 재산세인데 그것도 1세대 1주택자,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부 유예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재산세 상당하는 이때는 담보 제공하는 데 받는데 틀린 건 어디서 틀렸느냐? 여기에서 틀렸다니까. 토지분은 안 돼. 예?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이해가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이해가십니까?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60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뭐해? 초과해. 그러면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납부를 유예. 아니 주택 하나인데 어떻게 해? 1세대 1주택이 뭐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주택이 2개인데 일시적 2주택은요 주택 하나로 봐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속받은 주택 있죠? 그런 건 주택세에서 뭐 하니까? 제외하니까 2개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우리는 그것까지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택분 뭐에 대해서만 재산세 또는 주택분 뭐 종합부동산세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뭐를 하면 신청하면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예, 요게 없어야 돼요. 예. 다음, 당해년도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는 한꺼번에 내라 이거죠. 예,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고. 5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만큼은 유일하게 뭐가 돼요? 물납,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토지분은 뭐하고 제외. 지금 3번 지문에는 이렇게 빼놓고 여기에다가 뭐만 종합 부동산세 그래도 똑같이 갑니다.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갑니다. 9번. 다음 자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소유권 귀속에 자체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다. 이 얘기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거죠.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도 똑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때는 현재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소유자가 아닌데도 세금 내야죠. 예. 10번은요, 자, 종합부동산세 규정 설명 옳은 것, 토지 및 2주택 소유자가 개인의 경우 세부담 상하는 전년도 총세액의 100분의 얼마, 150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올해 개정됐죠? 예, 작년까지는 100분의 200도 있었는데 올해는 주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전부 다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얼마? 누구는 개인일 때는요, 개인. 그죠? 누구는 법인은 이런 거 없어요. 법인은 세부담이 없어요. 상한이 얼마가 됐던 다 내라. 개인만 100분의 얼마? 150까지만 내라 이거죠. 예, 다음. 그래서 요거 틀렸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징수, 모든 기본상식 고지서에는 15일이야. 한 달이 아니라 며칠? 15일. 그래서 틀렸다.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이 15일이에요.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 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발급하라. 틀렸죠. 모든 고지서는 며칠? 5일 전. 그리고 33회 시험에서 이거를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예, 고지서는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하지만 거기에는 주택분 종부세 따로, 토지분 종부세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고지서 나오는 거 맞죠? 다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이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맞아요. 예. 참고로 요거 대신에 법에는 요거 대신에 요렇게 들어가도 돼요. 요거 대신에 이 경우 부과주의 결정에 의한 건 없었던 걸로 본다.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맞고 5번 동거 봉양 부모님 모시는 거 있죠? 양도소득세 종부세 똑같아. 몇 년? 10년. 그런데 결혼은? 그래서 60세 이상 직계존속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죠. 혼인은 5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인데요. 11번, 예, 많이 틀렸어요. 10명 중에 3.5, 35.7%만 맞췄는데 11번 한번 볼까요? 뭔가? 거주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특례 규정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주택의 총수익 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을 해서 총 들어온 금액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종합소득으로 가서 합산할 수도 있고 그것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따로 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야. 할 수 있다. 그죠? 예, 아니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4번, 2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잖아. 2천만 원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안 돼. 그죠?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100분의 14%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맞아요. 분리과세로 가면 과세표준에 14% 곱하면 그냥 세금 나와. 이해가세요? 물론 여기서 필요경비 같은 거 공제하죠. 자, 다음 3번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적용할 수 없다. 틀렸다. 분리과세로 가든 종합부동산, 종합합산으로 가든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틀렸죠? 예,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은 필요 경비를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60%, 안 했으면 50% 공제해 주죠. 그리고 가산세부터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몇 프로? 60%. 안 했으면 50% 공제합니다. 맞아요. 사업자 등록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400만 원, 안 했으면 200만 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다만 요거 1번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든가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틀릴 수 있는 문제네. 이거 어려운 거니까. 자, 다음 이번에는 12번 갑니다. 12번은 많이 맞췄어요. 72%.
다음 자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누구?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뭐하고? 부모, 자식을 제외하고 형제, 자매, 특수관계인이죠. 이 사람들끼리 토지 등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뭐 했어요? 취득했다는 얘기는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이거예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 필요경비를 빼죠. 그럼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인데 지금 부당행위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특수관계인 간에 요걸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하면 이렇게 조금 나오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부당행위인데 법률의 기준이 차액이 몇 프로? 시가의 몇 프로?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요거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2박 3일 텐트 쳐놓고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생각나? 이거 여기 봐야지. 기억을 봤더니 초과 비달 50%로 딱 줄어들었잖아, 확률이. 그죠? 그래서 시가를 뭐 했어요? 초과. 그죠?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 니은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예, 낮췄죠? 예,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죠. 시중가격으로.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거래가격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몇 프로? 5%죠? 예, 5%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부당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 빈칸 채우는 건 밑에 보기 보고 찾아가야 돼요. 예, 다른 과목도 역시 똑같아. 보기 찾아 깎으러 가야 돼. 자, 이번에는 13번인가요? 예, 13번 보니까 예, 많이 맞췄어요. 72%. 자, 다음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거 최근 들어서 많이 물어보니까 자 보세요.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그럼 얘는 증여받고 뭐 냈어요?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자, 남편은 1억 주고 취득한 건데 증여받을 때 5억짜리를 증여받았고 타인한테 얼마? 10억에 팔았다. 자, 양도세 누가 내야 돼? 부인이 내야죠? 부인이죠? 부인이 내는데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 얼마에 팔았죠? 부인은 10억에 팔았죠?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가격은 남편의 취득가격 얼마? 1억. 그래서 9억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나오죠. 비 오는 날 와이퍼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증여자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래? 거주자. 거주자가 누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럼 봐요. 거주자가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포함. 혼인관계가 깨지는 건 두 가지죠.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 깨지죠. 근데 여기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뒤에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이 얘기는 이혼한 경우는 포함을 하되 사망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 및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틀렸죠. 예, 작년까지는 5년인데 올해부터 10년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예, 개정된 건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다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격은 각각 배우자 직계점유석에 부어 취득 당시 가액 1억으로 계산한다. 맞죠?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맞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나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와이프 합쳐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유석에 해당 자산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얘기는 거기서부터 계산하라, 소급하나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예. 여러분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은 거는요, 남 다 틀리고 나만 맞은 거야. 내가 틀린 건 남들도 틀렸어. 그러니까 인상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았으면 에이 남들도 다 맞았겠지? 내가 틀리면 남들은 다 맞고 나만 틀렸지? 이러면 세상이 피곤한 거야. 예? 용감해야 돼. 용감해. 제가 요번에 여행 가서 여름 공부하는데 여행 가서 미안한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사원에 가서, 예? 거기 안에서 강당에서 이거 들고 찍으면 이거 벌금 물었는데 몰랐지 뭐야. 그러니까 막 찍는데 사람들이 경비원이 3명이 둘러싸이대. 그래가지고 휴대폰 뺏겼어요. 뺏겨갖고 그거 지우래. 보니까 뜻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통역을 해서 이거는 수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거다 이게. 예, 다른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봐줬어요. 그래서 삭제하래. 그래서 그 사람은 휴대폰 모르니까 우리나라 성능은. 그래서 삭제했지. 지웠지. 그러니까 나와서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휴지통에서 다시 살렸지 뭐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자, 사원에서 그런 데서는 찍는 거 아닌데. 자, 다음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설명 옳은 내용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양도할 때까지 계속 몇 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죠. 맞아요. 다음, 외국 자산 양도도 원칙이 뭘로 하나? 실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다음에 미등기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은 70%. 그런 거 없어요. 왜?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뭔데? 6에서 45%로 가는 거야 그냥. 보유기간 안 따지니까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70%, 60%, 50%, 40%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죠. 기본공제는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산 양도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계산해서 세금 낼 때 부담이 크니까 분할납부 됩니다. 인정돼요? 자, 국내 자산 세율 60%, 70% 미등기 있죠? 이런 세율 적용하지 않으니까 준용한다. 틀렸죠. 오로지 6에서 몇 프로? 45%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옳은 건 몇 개예요? 4개. 그죠? 4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3번인가요? 예. 자,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문제로 물어봤을 때도. 예. 자, 그럼 이번에는 15번 갑니다. 15번 문제 보면, 예, 딱 절반 맞췄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포함한다. 틀렸네. 그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닌데 다른 조합원한테 사갖고 파는 건 투기죠. 예, 안 해주지. 그래서 요거를 뭐 한다? 제외한다. 그죠? 자, 혼인으로 1세대 2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근데 몇 년 안에, 예? 5년 안에 팔면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을 보고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근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나면 혜택이? 그럼 주택 몇 개 가지고 있다가 2개 가지고 있다 팔죠. 2개 가지고 있다 파는 건 뭐예요?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지역이 아니다. 조정지역에서 주택 2개 팔았으면 공제 안 해주죠. 근데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공제는 해줘. 2개든 3개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아니다. 그럼 2%씩 해주는 거야. 2%씩. 일반 자산과 똑같이 1년에 몇 프로? 2%. 그런데 몇 년 보유해요? 15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2%씩이니까 30% 공제한다. 맞죠? 자, 혼인하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몇 년 안에 팔았다면, 5년 안에 팔았다면 10년, 15년이니까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겠죠. 80% 맞나? 2년 거주했다면.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일반 자산과 똑같다. 혼인한 경우는 5년, 부모님 동거 봉양은 10년. 아내 팔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맞아요. 어려운 건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의 6%를 공제율로 적용한다. 미등기 자산하고요, 조정지역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 안 해주지만 비사업용 토지 다 공제해줘요. 일반 지역에서 주택 3개, 4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공제해줘. 일반 지역.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2%씩이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6% 맞죠? 예.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다 공제해줘요. 다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있죠? 5년 거주했어요. 여러분 5년 거주했다고 그랬죠? 그럼 1년에 몇 프로? 4%. 그럼 5, 4, 20. 그리고 10년 보유했죠? 별도로 4%. 그러면 40%네. 그럼 2개 합쳐서 60%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는 하는데 공제를 많이 해줘요. 다만 몇 년 거주해야 돼. 기본 2년 거주. 다음 상가부동산을 10년 보유하고, 상가부동산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10년이면 1년에 2%씩만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2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누구?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파는 것만 공제 대상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 16번 갑니다. 현행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예정신고는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때 부담부 증여 있죠? 요거는 증여세도 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야 돼, 국가에서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다른 건 2개월. 맞죠? 예. 다음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그것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 때는요,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취득가격으로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 환산취득가격으로 하는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세금을 추징한다. 그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건물 환산취득가격이 몇 프로? 5%를 계산을 해. 환산취득가격이 1억이라고 해봐. 그럼 5%면 얼마?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거지.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팔면? 5년 지나서 팔면.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했다,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몇 년 안에만? 5년 안에. 맞아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죠? 예,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부한다, 감면한다. 맞죠? 참고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죠?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그거 알아야죠? 근데 이중부가 안 해도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절반을 깎아준다. 맞아요?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하라. 맞죠? 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이게 뭐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죠? 몇 번 이상? 2번 이상 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합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때 신고를 다 했으면,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미 산출된 세액이 감면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긴다면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했어도 세금이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해야 된다. 틀렸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5번,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정상적으로 뭐를 했어도, 예정신고를 했어도 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금이 달라진 때는, 그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40번까지 했는데 저번과 같이 똑같아요.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17번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32번까지가 두 번째 세트, 그리고 33번서부터 40번까지는 별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엮은 거니까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